광고 없이, 협찬 없이 출산 전에 꼼꼼하게 준비했던 육아템들 2-3개월 정도 사용한 솔직한 후기 남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아직 출산 전이신 분들도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실 거고, 저처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집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6월에 출산을 했는데도 만삭일 때 몸에 열이 정말 많이 나고 땀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출산까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오늘 육퇴를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아기 40일 정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수면 패턴이 잡혀서 보통 7시에서 7시 30분쯤이면 밤잠을 자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까지는 깊은 잠을 푹 자고, 반수면 상태에서 1시, 2시쯤 되면 맘마를 한번 먹고 또 5시, 6시까지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수면 수유 패턴 잡아가고 계세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힘든 점들도 공유하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댓글 통해서 육아하면서 힘든 점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출산 준비를 하면서 용품 리스트까지 작성하며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지인한테 받은 것도 있고, 준비했던 육아템들을 2개월, 3개월 남짓 사용해보면서 이건 정말 필요한 육아템이다, 또는 이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솔직한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육아템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공유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기준에서 2개월 아기를 육아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베스트 육아템을 선정해보았어요. 첫 번째 베스트 템은 바로 분유포트입니다. 저는 지금 혼합수유를 하고 있어서 수유 후에 보충이 필요할 때 분유를 먹이거나 밤잠 자기 전에 주로 먹이는데요. 집에 커피포트가 있었으면 아마 분유포트를 구입을 하진 않았을 텐데, 커피포트가 없어서 분유포트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유포트가 매번 높은 온도까지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기가 배가 고파서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되게 급해지잖아요. 그럴 때 온도 맞추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분유를 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분유를 타기 전에도 항상 온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커피포트가 없기 때문에 저도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실 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쿠팡에서 4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남편한테 육아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고민도 하지 않고 분유포트를 추천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스와드럽입니다. 다들 아시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법의 나비잠이라고 하던데, 저는 구입은 하지 않았고 보통 선물용으로 스와드럽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이제 저녁에 목욕을 하고 제가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마사지하고 스와드럽을 입으면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눈썹이 빨개져서 많이 칭얼거리다가도 스와드럽을 딱 입히면 조금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등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히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는데 계속 잠에서 깨고 칭얼거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더라고요. 여름 소재로 된 스와드럽을 사고 싶어서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추천템은 바로 아기 침대입니다. 출산 전에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범퍼 침대, 신생아 침대, 유아 침대 중에 어떤 침대를 살까?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유아 침대를 선택을 했어요. 어디서 샀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저 당근마켓에서 6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 이게 제품 자체는 뿌띠라뱅 침대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은 제품 당근마켓에서 찾아서 구입을 했다고, 근데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구입을 했다고 DM 남겨주셨거든요. 아기 용품들은 금방금방 사용하고 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 당근마켓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 제품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리고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상태가 대부분이고, 소독과 세척만 깨끗하게 또 한 번 더 해서 사용하면 크게 무리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산 침대는 뿌띠라뱅 유아 침대인데, 이게 제가 좋은 점이 신생아 침대처럼 높지 않고 낮은 침대라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침대 가드 연결하는 경천만 25,000원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뒀고, 수면교육 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기가 크게 몸부림을 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드 빼고 아기를 눕혀서 재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꼭 이 침대가 아니더라도 아기를 눕혀서 재울 수 있는 침대거나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침대면 저는 육아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추천 육아템은 바로 트롤리인데요.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는 아기 용품들 모두 담아서 어디서든 쏙쏙 필요한 것만 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아기 옷을 세탁하고 나서 이제 자주 매일매일 입히는 뭐 스와드럽이나 생활복은 트롤리에 정리를 해뒀다가 바로바로 또 꺼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한 것 같고요. 정말 만능입니다. 보통 이케아 제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던데, 저는 찾아보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트롤리가 편할 것 같아서 손잡이 있는 걸로 구입을 했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용도는 다 똑같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없어서는 안 될 유축기입니다. 유축기는 추천템이라기보다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정말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어느 정도 모유 수유가 자리가 잡혀서 완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외출을 한다든지 또 유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유축기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출산했을 때 전몸살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번에는 정말 유축기를 미리미리 구비를 해서, 출산하고 제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그 시간부터는 유축을 시작을 했어요. 확실히 유축을 했더니 전몸살도 하지 않았고 또 수유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혹시 완모하시는 분이나 혼합수유를 하시는 분, 바로 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도 꼭 유축기 챙겨서 부지런히 유축하면서 전량을 유지를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여섯 번째 아이템은 유모차인데요. 이것도 남편이 적극 추천을 했는데, 저는 작년에 임신했을 때 유모차를 또 구비를 해뒀는데, 이번에 출산을 하고 신생아용 카시트가 필요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모차와 같은 브랜드의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빌려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3, 4개월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바구니 카시트이기 때문에 구입이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둘째 낳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바구니 카시트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주고받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모차도 인스타그램에 육아 팁으로 남겼었는데, 유모차는 특히 생후 4주에서 5주 정도 되었을 때부터 잠깐씩 아파트 안이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하는 정도로 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조금 커서 외출을 많이 할 때 유모차를 꼭 태워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유모차 거부를 하지 않고 익숙하게 탈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 되게 멀어서 아기 검진을 할 때 2시간 남짓 차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카시트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가는 동안은 괜찮은데 차가 멈추면 정말 귀신같이 앓고 엄청 많이 울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태워야 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정말 열심히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집 앞에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생각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오히려 낮 시간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훨씬 육아가 수월할 수 있어요. 유모차랑 카시트는 미리 구비를 해서 타는 연습 꼭 시켜주세요. 아, 댓글에 쪽쪽이 추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빕스 쪽쪽이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또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해서 엄마 마음에 드는 쪽쪽이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에 딱 붙는 쪽쪽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기가 손을 이렇게 휘적휘적 거리다가 쪽쪽이를 쳐서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던 쪽쪽이가 떨어지면 아기가 울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쪽쪽이 셔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쪽이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입에 딱 붙는 제품으로 저는 구입을 했어요. 지금은 아벤트 쪽쪽이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입에 딱 이게 고정이 되니까 잘 물고 있고 떨어지는 빈도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제 조카는 아벤트보다는 빕스 쪽쪽이를 훨씬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에게 잘 맞는 쪽쪽이 찾아서 잘 활용하면 훨씬 육아가 수월해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육아템들, 이것도 오로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는 베넷 저고리입니다. 웬걸 베넷 저고리는 필수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죠? 베넷 저고리는 꼭 필요한 필수템이지만 혹시 저처럼 여름에 출산을 한다면, 여름 아기라면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를 해뒀었는데, 조리원에서 퇴소하면서 베넷 저고리를 입혀주잖아요. 그거 입고 집에 와서 그날 입고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베넷 저고리를 입지 않았거든요. 이게 베넷 저고리가 조금 두툼한 면이기 때문에 더워서 한 번도 입히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시원한 메쉬 소재 같은 7부 내복이 훨씬 더 많이 입히게 되고, 지금은 반팔 슈트나 민소매 슈트 많이 입히고 있거든요. 신생아라 당연히 베넷 저고리는 한 달 정도는 입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태열로 고생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출산하는 그 계절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이것도 제가 출산용품 준비하는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받았던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친구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높이도 좀 높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바닥에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하는 버릇을 해서 그런지 정말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댓글에 또 어디 제품인지 물어보신 분 계신데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는 반프 손수건인데요. 이것도 출산 전에 얼굴 닦는 반프 손수건 전용, 몸 닦는 반프 손수건 전용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을 했었어요. 개수도 몇 개를 사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손수건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구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면 손수건보다 반프 손수건이 훨씬 부드럽기는 해요. 하지만 딱히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사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반프 손수건보다는 용도 상관없이 면 손수건을 훨씬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반프 손수건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고민 중인 육아템이 또 있는데요. 수면캠이랑 아기 매트, 모로 반사 이불인데요. 수면캠은 출산 전부터 좀 고민을 하기는 했었어요. 분리수면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분리수면을 한다면 반드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수면 교육에도 정답은 없으나 사실 단계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리수면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수면 교육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조리원을 퇴소하면서 집에 와서부터 사실 수면 교육을 조금씩 아이 발달에 맞게, 시기에 맞게 시작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밤 수면, 낮 수면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그에 맞는 수면 교육을 해야겠죠. 어쨌든 분리수면을 하게 되면 수면캠은 반드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매트는 없는 상태이고 거실에서 생활할 때는 원형 러그를 큰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곧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도 하고 기어다니고 하면 매트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매트도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적절한 걸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로 반사 이불은 아까 스와드럽이 지금 너무 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따로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불을 포근하게 덮어주면 확실히 더 잠을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로 반사 이불도 거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격하게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기는 한데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또 사용을 해봐야 아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교육방송을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육퇴를 하고 가볍게 제가 사용해봤던 육아템들을 추천해보고 또 후기를 남겨보고 촬영을 해봤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육아를 하면서 이 육아템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후기를 남겨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일매일 열심히 놀이하면서 크고 있는 우리 아기,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차 아기가 꼭 해야 하는 발달에 맞는 놀이 과정 영상 준비 중이니 기다려 주시고요. 매일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못하지만 인스타그램 통해서 또 가볍게 소통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